암은 알 수가 없는 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암 자체만으로 죽는 거가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차라리 그냥 내가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주변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짜 암에 걸리면은 차라리 암은 알 수가 없는 놈인 것 같아요. 뭔가 답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답이 없는 정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웬만하면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딱 1년 전쯤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워낙에 애연가셔서 담배를 많이 피우셨고 계속 금연을 하시라고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거의 몇십갑 년을 피우시다가 마지막에 끊긴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폐암 중에서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소세포암이었어요. 이 소세포암은 항암 치료에는 어느 정도 듣는 척 하지만 재발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세고 세포가 작아서 전신에 쫙 조그맣게 잘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진단받으신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거의 직접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 암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을 조금씩 말려가면서 죽이거든요. 굉장히 옆에서 보는 가족들과 모든 분들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암은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치료가 잘 된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은 그냥 안 걸리는 게 제일 좋다. 걸리더라도 그냥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 자체만으로 죽는 거가 아니고요.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각종 장기 부전, 암세포가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이제 정체를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면은 주변 장기를 먹기 시작하고 혈관과 임파선을 통해서 전신에 여행을 다니면서 쫙 퍼뜨립니다. 퍼뜨리다 보면은 그 장기가 순서대로 먹히게 되는데, 어느 장기가 그 암세포한테 먹히냐 따라서 그 장기가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이 먹히게 되면은 간에 있는 혈관까지 다 잡아먹히게 되고, 그러면 간 기능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지게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대사를 시키고 우리가 먹는 것들의 모든 영양분을 저장, 분해,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기고 몸 안에 독성이 계속 쌓이는 거고요. 위를 가거나 그러면 뭐 당연히 위장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가 먹힐 때마다 하나씩 다운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요. 장기가 기능을 못하니까 인체가 넉다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고요. 심부전, 뭐 간부전,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뇌로도 전이가 되셨기 때문에 뇌로 전이가 되면은 여러분이 술 취해도 그 손해가 바로 마비가 돼서 비틀비틀 하듯이 암세포가 어느 구역에 가냐에 따라서 뇌 기능이 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선망이라든지 의식 소실, 정신 이제 불안,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고 성격까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감염이거든요. 감염 같은 경우는 암세포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내성과 함께 면역력이 너무 다운이 돼요. 암세포로 점령을 당하게 되면 폐 안에 악성 흉수가 차게 되고요. 그거를 빼기 위해서 뭐 관도 삽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 안에는 또 복수가 또 차게 돼요. 우리가 김치 절일 때 소금을 치면 물 쫙 빠져나오죠. 똑같아요. 장기도 기능을 못하니까 물이 빠져나와요. 그렇게 돼서 악성 복수가 생기게 되고, 그거를 또 배출을 또 해줘야 돼서 관을 또 삽입을 하게 되고, 삽입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또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세균이 온 전신에 퍼져서 결국에는 뭐 폐혈증이나 심각한 폐렴으로 많이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시던지 감염으로 돌아가시던지 거의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암 환자들이 이제 보통 보이는 증상이 원인 불명의 열도 나고요. 암세포 특유의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도 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출혈이 계속 생긴다. 암세포가 몸 안에 많다 보니까 암세포는 혈류가 많이 동반이 되어 있거든요. 과다한 그 출혈이 빈번하게 생긴다. 그것도 이제 좀 힌트가 될 수가 있고, 그거 외에 체중 감소, 왜냐면 내가 먹는 족족 암세포가 그걸 다 뺏어가기 때문에 내 정상세포들이 기능을 못해서 체중도 감소하는 게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 암세포 위주의 몸이 되니까 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피로와 무기력감과 노쇠해지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거든요. 암 자체가 장기를 침습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통증이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뼈 전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통증이
통증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도 일단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는 이거 썼다가 중독되면 어떻게, 이게 중독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 몰핀이라든지 굉장한 강도의 중독성인 진통제를 써도 겨우 좋을까 말까 하거든요. 저는 제 주변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진짜 암에 걸리면은 차라리 내가 안락사를 신청해 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받기 싫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쯤 주변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되게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것도 있지만 더러워서 피한다고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처음에 하셨을 때 효과가 조금 들어요. 처음엔 1차 치료하면은 악성 암세포가 많이 줄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나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돌아서면 다른 데서 또 나타나고, 그만큼 이미 얘는 여행을 많이 떠나 있던 건데 잠깐 약간 이제 기가 죽어 있다가 다시 한번 암세가 팡 이제 활짝 피는 거예요. 그렇게 전이와 재발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2차 치료로 또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항암제로 바꿔서 또 해보지만 결국에는 이 암세포가 굉장히 독한 놈이라서 내성도 생기고요. 어떤 약제가 들어와도 얘가 또 이겨먹고 결국에는 점점 서서히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환자분은 임종이라는 시기를 거치게 되고, 임종 전이 되면은 환자분은 이제 기력도 쇠하고 일단 밥맛도 없어지고 잠만 주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우리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절대 이 암에 대해서 안 걸리게, 혹은 걸리더라도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고요. 관리를 미리 잘하자, 예방을 잘하자, 건강한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는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만 그런 본능적인 식욕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웬만하면 단 거를 피하자, 그리고 음료수를 피하자. 그거 외에 뭐 가공육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약간 핑크색 햄이나 소시지만 봐도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거 큰 맥락만 파악을 하셔도 건강 식습관은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 위주의 음식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이 많이 빠지니까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생활 습관이죠. 잠을 잘 자고 운동,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은 다른 것보다 거의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보약이거든요. 잠을 잘 자야지 내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하루 동안 활동하면서 뇌 안에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그것들이 씻겨나가요.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몸뿐만이 아니고 뇌 안에도 노폐물이 쌓여서 각종 치매와 더불어서 나쁜 뇌암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은 너무 중요한 보약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운동까지 곁들이시면 잠 잘 자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몸도 당연히 덩달아서 면역력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건강검진이죠. 나머지 것들은 내가 평소에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검진은 제3자에 의해서 좌우되다 보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초기에 아니면 예방을 미리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네가 영상의학과 의사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제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저는 이제 주변에 제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저희 시아버님도 그렇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진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이랑 거의 관련 없는 나이인데도 괜히 막 암 걱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이제 여자애들 가슴이 생기잖아요. 그때 뭐 이제 몰랑몰랑한 게 만져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거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유방암 아니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의사가 아니시니까 놀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암을 생각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그래서 무섭게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시면 사실 알고 보면 무섭지 않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받기 전에는 괜히 불안해서 무서운 거 나올까봐, 안 좋은 거 나올까봐 겁나서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막상 또 받고 나면은 10년 묵은 체중 내려간다고 말씀하셔요. 저한테도 이게 추적관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다들 표정이 굳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좋다고 하면 환자분이 점점 웃기 시작해요. 그러다 끝나면 다들 하시면 진료받기 전에는 되게 긴장됐었대요. 근데 오늘 좋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6개월 뒤에 이제 그때는 좀 기분 좋게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가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일단 받고 나서
건강하다는 오케이 사인 받으시면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검진 받으셔서 내 몸 상태 깨끗한가 확인해서 우리 내년 이맘때도 되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다시 계속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직접 간접적으로 다 겪을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저는 가족도 그렇고 많은 주변 환자분도 그렇고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막연하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간접적인 경험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정말 인간에게 그냥 살기 싫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밖에 없을 정도로 늦게 발견할수록 처절한 결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빨리 발견하시면 언제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영상 오늘도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셔서 검진 꼭 올해 지나가기 전에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도 혹시나 뭐 나태하고 뭔가 느긋한 마인드로 검진 평생 안 받을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이 영상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가족분과 친구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